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40대 부부.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 전부터 두세 명은 꼭 낳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는데요. 병원 검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조기 폐경. 하지만 남편과 시가에선 괜찮다며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 평소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니며 마음에 담은 아이가 있어서 입양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친정 부모님, 남의 자식은 절대 안 된다, 나중에 고생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나 간절한 이 부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양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사연 실제 사례를 저희가 이제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일단 일부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40대 부부의 사연.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 전부터 다자녀 계획을 세웠다. 네, 이 부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고요. 아내는 40대 초반이고 남편은 40대 중반입니다. 이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 전부터 우리 아이 빨리 갖자, 적어도 둘셋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결혼할 때만 해도 두 사람 나이가 뭐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지도 않았고 둘 다 굉장히 건강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했는데 그런 만큼 건강한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부가 술도 멀리하고 배달 음식도 자제할 정도로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둘 다 굉장히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술, 담배 하다가도 딱 끊어버리고 진짜 이 배달 음식 단짠 이거 딱 이제 조절하고 말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또 아이가 잘 안 들어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 사연의 부부가 딱 그랬습니다. 두 분이 이제 맞벌이 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면 한 사람은 이제 그만두고 아이만 돌보겠다라는 결심까지 하고 있었는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에서 의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인공수정이라든가 시험관하기 다 해봤는데도 소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조기 폐경이 왔고요. 아이를 갖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유, 이런 진짜 아이를 뭐 그렇게 나 그냥 딩크 할래 뭐 이런 사람 이런 분들도 막상 저런 상황을 저런 통보를 받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그게 막 그 또 기분이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더군다나 다자녀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통보를 받았다? 네, 아. 정말 상심이 크죠. 근데 저도 이제 난임 부부나 또 불임 부부를 만나면 이렇게 아이를 못 가질 경우에 여성이 아이를 못 가질 경우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자상하게 잘 해주면 넘어갈 수 있는데 남편이 냉랭하면 이 아내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근데 이 경우는 다행히 남편이 너무 자상한 거예요. 상심이 같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우리 아이 없어도 된다, 나는 네가 있으니까 된다, 사랑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속으로는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서운한 내색 전혀 안 하시면서 둘이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또 친정 어머니께서는 항상 보약도 챙겨주시고 그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더 신경을 써주시니까 이 아내께서는 남편도 어르신들도 다 너무 따뜻하니까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우,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요. 정말 진짜로 아이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평소에 보육원, 고아원 이런 데서 막 봉사활동 이걸 또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평소 뭐 뉴스나 이런 TV를 보면서 좀 보육원에 특히 버려지는 아이들, 부모의 어떤 경제적 어떤 사정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부부가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던 중에 그러면 아예 우리가 보육원 한번 가보자. 아이들 한번 만나러 가보자. 라고 해서 의기투합이 돼서 두 사람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아원, 보호회관에서 직접 봉사활동도 같이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사활동 하면서 나중에 부부가 우리 아이들 함께 이렇게 정말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 조기 폐경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조기 폐경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도 보육원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부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사연에 이제 가장 이제 시작이 여기서 이제 그 문이 열립니다. 그 보육원, 고아원 이 봉사활동을 갔을 때 한 아이가 이렇게 쫙 다가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양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딱 그 내 아이 같은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요? 딱 내 아이를 만나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주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저기에 못 보던 아이가 돌도 안 된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보호사께 여쭤보니까 이 아이요 미혼모가 며칠 전에 키우지 못하겠다면서 맡기고 간 아이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 곰곰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귀가 당신 닮았다. 그리고 또 아내는 얘 눈이 당신 남편 닮았어. 막 이런 식으로 주고받은 거예요. 한참 보고 한참 안아보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도 그 아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둘이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 걔 우유 먹는 거 너무 예뻤지. 트름하는 것도 너무 귀여웠지. 정말 자는 모습은 천사 같더라. 이러면서 둘이 똑같이 계속 그 아이 얘기만 하게 됐다고 합니다. 소장님 원래 진짜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나 보죠.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인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육원에 가든가 어디를 갔는데도 유난히 그 딱 눈에 들어오면서 뭔가 딱 연결되는 아이다 있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부부의 마음속에 한 단어가 스며듭니다. 입양. 네,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그 아이를 입양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부부의 의사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긴 하지만 또 양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양가의 입장차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일단 시간은 너희 둘만 잘 키울 자신 있으면 우린 상관없다. 너희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 마음에도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환영을 해주셨는데 이 반면에 친정에서는요. 그래봐야 남의 자식이라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 평생 책임져야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몇 번 가서 안아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저도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냥 예뻐서 이게 좀 뭐 사람 입양하고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생명을 책임진다는 거는 진짜 이게 보통 이 책임감이 아닙니다, 이게. 아마도 친정 부모님도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실제로 배 아파서 낳은 친자식도 키우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은데 남의 아이 아니냐 어찌됐든지. 게다가 또 부부는 이 입양한다는 걸 감추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공개 입양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다가 너희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색안경 끼고 쳐다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공개 입양해놨는데 그 아이가 커서 뭐 친부모 찾고 싶다 아니면 혹시 사춘기에 방황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면서 우리는 손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답니다. 자, 아이가 너무너무 간절했지만 이 조기 폐경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이 사연자 따님. 자, 그런 딸이 너무나 안쓰러우면서도 딸의 행복을 가장 바라는 건 친정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원하는 거를 그렇게 저렇게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 자, 박상희 소장과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도 각각 이 딸과 친정 아버지 역할을 분해서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빠, 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이 아이, 정말 저는 아이 못 낳잖아요. 이 아이 정말 제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키워보고 싶어요, 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다. 내 자식, 내 핏줄도 물어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빠. 제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아도 저 정말 잘 키워보고 싶어요. 아빠 애가 너무 예뻐요. 한번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아이는 내 손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아빠, 시부모님은 다 인정해 주신대요. 정말 우리 둘이 늙어가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둘도 아니고요, 셋도 아니고요. 저 딱 그 아이 한 명만 정말 잘 키워볼게요, 아빠. 사돈 어른들도 지금만 좋다고 하지 나중에 애 커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 쏙썩이고 막 아프고 그래 봐라.
그게 다 니한테 하살같이 하살로 간다이? 자식 못 낳는 게 흠이 잡힐 수 있는데 네가 내 새끼니까 나도 이런 소리 하는 기다. 내 말 좀 들으라. 울지 말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박상희 소장께서 박지민 변호사님보다 2살 많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아, 역시 누나죠, 누나. 예. 아, 누나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네. 저는 제가 이 역할극을 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면 시가에서 할 줄 알았는데 친가에서 하는 게 만약에 행여 이 아이가 또 무슨 좀 이러면 그 화살이 다 우리 딸한테 올 수 있다. 마지막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친정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이가 싫고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이게 시가에서는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도 속으로 우리 아들이 뭐 결혼 잘못해서 우리가 대를 못 이었다 이런 생각 마음속으로 하고 계실까 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친정 아버지니까 억울해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게다가 만약에 입양했는데 아이가 좀 뭔가 탈이라도 나면 그래서 사실 저는 속으로는 반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걱정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이 반대가 확정적 반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딸을 알고 또 딸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걱정이 앞선 반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예 안 돼! 이게 아닐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 뭔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그런 의미의 반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 얘기는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기 얘기만 하고 계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저희 부부 들으신 것처럼 친정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데 어떡하냐 이 고민입니다. 결국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친정 어머님, 아버지의 말씀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딸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죠. 저는 입양하신 분을 한 5-6분 정도를 저 그동안 상담하면서 또 만났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사셨지만 정말 잊지 못할 한 분이 입양을 하신 후에 너무 괴로워하셨던 아이고야.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그 딸이 사춘기였는데 사춘기가 돼서 이제 나를 왜 입양했냐라고 얘기하면서 반항할 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입양을 할 때는 좀 더 심중함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아이가 언젠가 부모님께서 얘기를 하신 그 내용들, 그러니까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또 사춘기가 되면 반항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도 이겨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이겨나갈 수 없으면 또 파양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럼 아이에게 2번, 3번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다 결정됐다면 입양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 중에 하나고 저는 친정 아버님과 어머님의 의견은 부차적이고 이 부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정말로 행복한 그 육아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뭐 부부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뭐 친정 부모님들을 설득하면 더 좋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될까요, 이게? 아이 보여주시면 설득되실 겁니다. 진짜. 네, 그리고요.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는 얘기 여기서 통하고요. 가족이 지금 친정 부모님이 가족이시지만 이제는 두 분이 가정을 꾸리시는 거거든요. 그 가정을 먼저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그리고 아까 보신 뭐 보육원도 사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이를 정말로 아끼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친정 아버님도 예쁘게 잘 사는 거 보면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 변호사님은요? 참 법률 얘기를 오늘 몇 번 아유, 했는데 그거 하지 마. 민법에 이제 민법에 자가 되는 방법 중에 친자도 있지만 예. 양자도 잡니다. 법률상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법에는 어떤 사람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 친부, 지금 아니면 우리 지금 양부모 그 동의만 필요한 거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선택은 이 부부가 하는 거고 부부의 뜻에 계속 한다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기자죠. 네, 가족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그 경험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오. 일단 정민영님,
저도 40대 결혼 10년 차에 똑같이 조긴 폐경 왔는데 입양으로 우리 아이 만났고 너무 행복합니다. 양가 부모님 지금 너무 예뻐하시고요. 세상에. 벌써 5살이에요 하셨습니다. 이야. 라도님도요. 저희 언니네 둘째 입양했고 셋째는 55세 위탁해서 지금 4살이에요.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나눠주셨고요. 하지만 윤정님, 친정 부모님도 이해가 됩니다. 잘 생각하고 좋은 결정하시기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